변호사들이 모두 입을 모아 절대 하지 말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하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인데요. 첫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경찰이 알아서 사실을 파악할 거라 생각하고 피의자 진술을 대책 없이 가는 행동입니다. 기초 사실이 정리되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첫 피의자 조사입니다. 이렇게 첫 피의자 조사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조사이니 반드시 고소 내용을 파악해 어떤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지 확인하고 대비해야겠죠. 고소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영상을 따라 정보 공개 청구하시고 조사 결과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먼저 해줄 건데요. 비회원으로도 진행 가능하지만 매번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해 번거로우니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회원 가입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그인 후 우측 청구 소통 탭에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청구 신청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청구 신청 항목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순서대로 기재할 테니 따라하시면 됩니다. 청구 주제는 행정재정을 선택합니다. 제목에는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라고 기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청구 내용에는 사건 번호, 사건명, 피해자 이름, 청구 대상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건, 수원 남부경찰서 2024-1234와 같이 관할 경찰서와 사건 번호를 기입해 줍니다. 피해자 이름도 작성해 주시고요. 혐의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하단에는 저는 이 사건의 피의자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장을 정보 공개 청구하오니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간단히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참조문서 영역입니다. 비회원 신청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셔야 하는데 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구기관 영역 내 기관 찾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뜨는데요. 본인 사건 관할 경찰서 혹은 검찰청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공개 수령 방법은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지만 전자파일로 공개, 정보 공개 포털로 수령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해결 가능하기에 가장 편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정보는 해당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요. 청구인 정보 역시 로그인 후 진행하셨으면 별도의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청구인 정보 내 참고 및 유의사항은 확인 후 체크를 해주셔야 하고 자동 등록 방지 문자도 정확하게 기입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구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청구 신청이 완료되면 대략 10일 내외로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에는 청구 후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권은 거의 10일이 소요되고 다른 지역은 빠르면 3일 만에도 공개 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개 결정이 된 후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의 페이지 수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며 한 장당 50원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고소장이 10장이면 500원인 셈이죠. 수수료 납부도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공개 결정 이후 내 청구 신청 목록에 들어가 보면 수수료 납부 탭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납부하고 나면 정보공개 담당자가 고소장을 스캔하여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 PDF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는데요. 수수료 납부 후 바로 업로드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으면 감안하셔야 합니다. 며칠 동안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깜빡했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공개 담당자가 상당한 경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하는 일이다 보니 혹시라도 업로드가 늦어지면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담당자 연락처는 내가 청구한 목록의 신청서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고소장을 확보하고 첫 피의자 조사를 잘 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다음 단추도 제대로 채울 수 있듯이 형사사건의 첫 단계인 피의자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 더욱 중요한데요. 재산범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의자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즉 채무는 인정하나 기망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피의자가 진술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기망행위가 존재하며 범죄의 의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의 경우 무혐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법리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판례가 담긴 변호인의 의견서가 제출되면 그 사건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내려질 수밖에 없겠죠. 전과 기록은 평생 남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피의자 진술로 평생의 전과가 남을 확률이 커지는 만큼 정확한 고소 내용 파악과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